저는 얼마 전에 1919 필라델피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음악극 한 편을 관람했는데요. 내용인즉슨 1919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3월 1일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로 인해서 이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아주 극심한 고초를 겪게 되죠. 이 소식은 한반도 전체는 물론이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4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16일까지 이때가 그때 당시에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들, 예를 들면 이승만, 서재필, 유일한 등 독립운동가, 또 노동자, 유학생 이런 분들, 거기에다 또 유대인, 랍비까지도 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역사적인 제1차 한인의회를 열게 되죠. 이 모임을 통해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또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모두 거리에 나가서 평화행진까지 벌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국 친회를 조직해서 각자 1불 또는 3불, 많게는 100불까지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때 당시 한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을 돕는 일까지 하게 되죠.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본인들의 만행을 미국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이런 일들을 그때 당시에 모였던 제1차 한인의회 그리고 한국 친회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정리된 결의안의 내용은 나중에 한국 정부가 들어설 때 만들어진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음악극에서 아주 관심을 끌고 흥미를 갖게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조지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때 모이게 된 제1차 한인의회 그리고 또 한국 친회 결성되기까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바로 유대인 랍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건국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유대인 랍비고요. 또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안이 주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홀리웨이브 선교회 사무총장님이시자 분당차병원의 소아신경과 교수님이신 최규용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1919 필라델피아 이 음악극하고 네네. 조지 베네딕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예,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좀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이분이 태어나는 거는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교육은 이 영국 런던에서 이제 유대인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쭉 크셨는데요. 양가가 엄청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는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대학교 예시바라고 부르는 그 창립자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전부 랍비. 그래서 이분이 기억하는 한 모든 이 조상들은 다 랍비 집안에서 태어난 그리고 본인도 랍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14살에 무려 대학을 아주 조기 입학을 하는데 와우, 14살에? 14살에 그것도 장학생으로 그때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너 이렇게 빨리 왜 왔니?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나도 당신과 같은 위대한 랍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소년이 유대인으로서 사실 이제 1919년 그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한인 대회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하고 별로 인연이 없었을 것 같은데 별로 인연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전혀 한국이라는 것도 몰랐던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제1차 한인 대회 의회를 열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된 겁니까? 이분이 이제 1919년에 처음으로 서부 쪽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그 회당에서 랍비로 부임을 받고서 그 당시였던 것 같은데 이
필라델피아에는 서재필 박사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고 문방구도 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항상 이 호주머니에다가 이 연필하고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시인이기도 했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글도 쓰고 시를 잘 쓰고 그래서 여기저기 그 기고도 했던 그런 분인데 그걸 사러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동양 사람들인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그 동양 사람처럼 생겼으면은 전부 그 중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했는데 아하. 처음 듣는 말을 하면서 무슨 이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무슨 일이냐 하고 봤더니 거기에 완전히 고문을 당해서 팔 잘린 사람, 그 다음에 볼기가 완전히 벗겨진 그런 청년들, 죽은 청년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쓴 이 사진의 주인공이 어떤 청년이었고 아주 때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관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을 감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거기서 자기 동족들이 당하고 있던 그 동유럽에서 있었던 포그롬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쳐 왔던 아주 친한 친구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면은 저 러시아 쪽에서 소련 쪽에서 이렇게 막 포그롬 일어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 당시에도 러시아 그 제정에 있었으니까 그때 키시네프 사건이라고 현재 몰도바인데요. 몰도바에서 정치가 어려우니까 이 모든 거를 유대인들한테 갖다가 퍼붓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냥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다 부시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기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쪽에서 도망쳐온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이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네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키시네프 포그롬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뭐 전 세계에 그걸 알리게 되고 기화가 돼가지고 헤르츠엘이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라는 유대국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쫙 무브먼트가 올라가는데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거를 알리지 않습니까? 신문에 알려서 한국 분들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내가 돕겠다. 바로 작년에도 체코슬로바키아가 바로 이곳 이 미국 독립 선언이 일어난 이 필라델피아에서 회의를 갖고 독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독립을 지금 쟁취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말하자면 국권과 주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키시네프에서 대학살 당한 이후에 네. 그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이제 더 본격화됐고요. 또 체코도 그 일 이후에 예. 또 이렇게 이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을 하게 됐고 네네. 이랬으니까 네. 너네들도 여기서 뭔가를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돈 없다고 그러지 말아라. 조지가 이제 그렇게 제안한 거군요.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예,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본토에 한 1000여 명의 그 한국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와이에 좀 있었고 전부 그 당시에 이제 전보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보를 치고 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그 한 3주를 앞두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무려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왔던 거죠. 와우. 예. 그렇게 해서 150명이 모여서 네. 이제 제1차 한인의회라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되죠. 예. 거기서도 역시 그 조지 베네딕트가 역할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한인의회의 그 형식을 이번에 저희가 다큐멘터리 음악극으로 만들어서 처음 했는데 그 시작할 때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설교로 시작하고 이 서재필 박사도 이런 엄중한 사명을 앞두고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의장이셨는데,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런 형식 자체가
그 시오니즘 대회의 형식하고 똑같아요. 아, 그게 이제 결국은 조지 베네딕트가 그렇죠. 제안을 한 거죠. 아이디어를 예, 주고. 알려준 거죠.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있었을 때 제4차 시온 회의에 그 참석을 하거든요. 아, 조지가. 조지가. 그래서 거기서 헤르칠도 만나고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오니즘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9시 반에 시작을 하고 중간에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뭐 공연도 있었군요. 예, 공연도 하는 거를 똑같이 하고. 아, 시온 회의를 그렇게 했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첫 번째 한인의회, 한인 자유대회는 시오니즘의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형식을. 그 옷 얘기하니까요. 시오니즘 회의도 혹시 사진으로 전해보면 옷을 아주 잘 입고들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럽 개토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니까 남루해 보이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라.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뭐 이런 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그때 그 사진들을 보면은 100년 전에 그 젊은 우리 한인들의 그 모양을 보면은 너무나 차려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쭉 더 나아가면 실제로 30년 뒤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우리 재헌의회에서 기도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윤영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었고 그 형식 자체가 사실은 그 30년 전 1919년 4월 달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의 한인의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인의회에 네. 뭐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네. 독립운동가들이 네. 그 유학생들하고 150명이 네. 모이는 것도 저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그 자리에 또 카톨릭 대학의 그 총장님이 네. 참석하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재밌는 거는 유대인 랍비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조지 말고. 네네네. 그 유대인 랍비 거기 또 조지 때문에 온 겁니까? 그렇죠. 예, 그 버코비츠 박사님이라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필라델피아의 유대인 그 사회, 소사이어티에 가장 저명하고 높으시고 그러니까 이 힘이 있으신 그런 리더셨습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이 한국인들에 대한 이 마음이 자기 똑같아져가지고 돕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만 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열망했던 게 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제사회에서 인정해라. 그러려면은 그 인정하는 미국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인정하는 미국인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끼리 잔치하면 안 되니까. 뭐 잔치해봤자 아무도 안 알려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조지 베네딕트는 거기에 기자로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을 한 거예요, 총무로서. 특별히 본인이 그렇게 나서면서 돌아다니니까 같은 유대인 동료들한테 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심을 사는 겁니까? 왜 네가 도대체 기독교인들을 돕냐? 기독교인들. 네. 그때 당시에 그 한인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았군요. 100%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해요. 심지어는 버코비츠 밑에 있던 조수, 그 밑에 있던 바로 부사제가 당신 조심해. 너 모가지 날아갈 거야,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돕고 인류의 대의를 위해서 돕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조지 베네딕트. 네, 조지 베네딕트가.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인 버코비츠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같이 있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그랬더니 버코비츠 박사가 그 부사제한테 핀잔 주던 분한테 당신 틀렸어. 아하. 지금 조지가 맞아. 여기는 기독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의, 자유, 진짜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말게나 일하게. 그래가지고 버코비츠의 말하자면은 이 우산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3일째가 버코비츠 박사를 모셔다가 기도를 하게 하고 설교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당시 아직 상해 임시정부도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끼리의 리그였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여기 인정받을 만한 지금 대회였고, 그러므로 한국인들의 그 독립은 자유는
획득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향방을 이렇게 가름했던 그런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 원래 시로 돌아가면은 유대인 조지가 있었고, 조지가 있었죠. 야, 그렇게 네.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때 당시 조지 베네딕트가 한인 의회 끝나고 나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돕자라는 그런 취지로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강의하고 이러다가 또 살해 위협까지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조지가 이 한인 의회들을 돕고 그러면서 나중에 한국 친우회라는 것도 만들거든요. 그 의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같이 모시고 왔던 톰킨스 플로이드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회장이 되고 제대로 알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인 2만 5천 명이 가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다. 그런 친선 협회가 생기는데 그것도 조지 베네딕트가 다 끌어모은 거군요. 끌어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조지 베네딕트가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모임을 돕다가 살해 위협도 당해요. 누구한테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제 개화시키고 잘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진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듣고 있던 일본 유학생들이 오호. 벌떡 일어나서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러고 이제 다 나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살해 위협도 당하긴 하지만 이분이 이 일은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계시던 분들이 우리가 이 에스코트를 하겠다. 보디가드로 우리가 다니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계속 일을 하시죠.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네. 이렇게 조지 베네딕트의 이야기 또 한인 의회 그 역사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네. 조사를 하시다 보니 네.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하고 네네.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럼요. 많이 느껴지고. 네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출애굽 사건서부터 가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고 헌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먼저 맞게 하시고 독립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 헌법을 주셨죠. 그 헌법 자체가 사실은 이 십계명에 다 있는 천부인권법으로 이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유함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함께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래적인 건국과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건국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목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예, 대한민국이. 이 우리나라 1919년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헌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임시헌정은 단 몇 조 되지 않아요. 7조까지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나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건 어디서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겁니까? 그것도? 그 필라델피아랑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우리나라의 최초의 임시헌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든다라는 게 우리 국부들이 생각하셨던 이 조선이 다시 회귀되지 않고 어떤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두 번째는 최초의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법치국가. 그래서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잉태했던 큰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 이 조지 베네딕트가 네네.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네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100%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한국 분들이 그때 예.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해서 그런지 나중에 이 유대인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조지 베네딕트가 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그 30분 동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영국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같은 유대인은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엄청나게 창피해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눈물도 닦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하는 그런 친절함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마음속 깊이 갖고 있다가 이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통학을 하면서 좀 집을 떠나서 좀 자유로운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몰래 중고 서점방에 가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 삽니다. 오호, 이런. 예,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가족들이나 조상들이 알면 큰일 날 그렇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몰래. 몰래 처음으로 핀 구절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딜 폈대요? 거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부분을 읽어보고서 세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what a man.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하다가 what a God you are. 아니 하나님이시네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서 아주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를 그 아주 어린 말하자면 아직 사춘기 정도였을 때 캐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거를 발견을 하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스스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냐 하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가장 말하자면 유대교에서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의 인물이라는 거를 이분이 눈이 점점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분이 장문을 할 때 말하자면은 그 유대인의 가장 큰 성공한 분, 가장 말하자면 옵티미스트, 말하자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신 어떤 대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장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1919년 한국인들 만나기 전 얘기죠. 만나기 전이죠. 그게 완전히 쫓겨난 뻔합니다. 그래서 그걸 냈다가 본인은 의기양양하게 냈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갖고 신앙의 어떤 그 분위기에 있다가 한국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네.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군요.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 백인 주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동양에서 온 그냥 주로 허드렛 일하고 막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분들한테서 뭔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뭐가 영이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4가지의 우리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랑 똑같이 천부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대의에 온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우리의 동료로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은 우리가 독립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이라도 다 쏟을 것이다, 독립을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당신들을 위해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다. 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요즘 같은 그런 반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수준 높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감격을 합니다. 저 한국 사람들한테 흐르고 있는 저건 뭐지? 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건 뭐지?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뭔지를 알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한인의회가 끝나는 저녁에 자기 스승인 버코비츠 박사님한테 가요. 랍비한테. 그래서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의회 진행을 할 때 이 전체적으로 고양되고 기뻐하고 하는 이 분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버코비츠 박사가 나도 그걸 느꼈네.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버코비츠 박사가 글쎄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 처음 믿는 초신자로서의 기쁨이 아닐까? 아하.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세요. 좀 과소평가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그렇지만 우리 회당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침을 꼴깍 삼키고 이런 얘기는 없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 자기 스승이 슬퍼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자기 혼자 이제 글을 씁니다. 그 글에는 뭐라고 써있던가요? 그게 바로 본인은 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처음 만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 랍비가 아니라 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네. 기독교이다. 유대인은 뭐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겠지만 네, 네, 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다. 네. 믿는 사람이다. 네. 라고 어떻게 커밍아웃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있는데 9월 달입니다. 한참 지난 뒤인데 필라델피아 제3교회에서 우리 그 예배 후에 광고를 좀 해달라고. 미국인 교회. 미국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겠죠. 참석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성찬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본 거죠. 아, 성찬식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 조그만 잔은 그래, 뭐 나는 이런 거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 저거는 우리 6월절에 엘리야의 잔하고 똑같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 이건 목사님의 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분병을 하시다가 떡을 드시겠습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내가 유대인이고 랍비인 걸 알면서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나? 순식간에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 받으면은 나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고 랍비 자리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기도도 해요.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또 한편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거 받았다가는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성을 듣습니다. 갑자기. 이는 내 몸이니 나를 위하여 받아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받아서 먹습니다.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의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천막이 걷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그 천막은 아주 거칠게 찢어진 데에 비해서 본인은 아주 부드럽게 이제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그렇게 와서 랍비가 와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와서 이제 뭐 악수하고 뭐 수고하십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막 정신없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의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혼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기쁨으로 차 있고 그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고백하는 그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다 남아 있습니다. 요 책에 보면은 그 책이 조지 베네딕트가 쓴 조지 책이죠. 베네딕트의 이게 본인이 여기 보시면은 Christ finds a rabbi.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아내시다, 뭐 찾아오시다. 그래서 이 개인의 고백록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야, 어떻게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음악곡으로 만드실 그런 생각까지 하셨습니까? 우리 이혜경 교수님은 국민대학교에서 우리 연극 영화과 대학장까지 이제 지내시고 명예 퇴직하셔가지고 이런 쪽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혜경 교수님이 미주 지역의 그 한인들의 독립운동사를 이제 쭉 보시다가 우리 유일한 박사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우리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조그맣게 만드신 적이 있고, 거기서 또 연관돼가지고 이 1919 필라델피아의 한인의회도 알게 됐고, 거기서 또 이 조지 베네딕트도 알게 됐고, 이 음악극을 여러 차례 공연을 했어요.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생겼는지 알았다. 우리나라의 소명이 어땠는지 알았다. 모든 국민들이 봐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제 또 새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 하죠? 7월 15일서부터 31일까지 용산 아트홀에서 20회 공연을 합니다. 와, 한 17일 정도 되는데 그 주말에는 한 두 번씩 하고 네네. 예, 20회 토요일 정도. 날 그렇게 두 번 하고요. 저는 봤는데 네. 장소가 바뀌어서 또 하신다니까 가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옆에 우리 좀 선전도 해주시고요. 알려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와서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셔요. 우리나라의 그 원래적인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지면서 새로 알게 되는 거죠. 1919년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이 조지 베네딕트 이후에도 네. 참 많은 유대인들이 네네. 한국의 그 건국 역사와 함께 같이 이렇게 네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여러모로 유대인들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네. 왜 이렇게 유대인만 보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중에. 그런 분들이 이 연극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조지 베네딕트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즐거웠습니다. 공연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많은 공연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